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2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녹음 저희 하는 날짜가요. 8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변함없이 책방 사이에 조미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아유. 왜요? 아니요, 없죠. 깜짝이야. 아니 왜냐면 어제 제가 자양동 일대에서 뭐 밥도 먹고 술은 안 먹었구나 이렇게 먹었는데 한 저녁 밤 9시쯤 전후로 해서 8시쯤이었나? 비가 맞아요. 나는 그렇게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걸 오랜만에 봤거든요. 전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저도 일했어요. 저는 먹는 게 일이니까요. 아니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그 안에 막 그 물이 막 출입문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막 열리고 어머. 비바람에 막 들이치고 길을 가던 어떤 한 쌍의 커플 연인이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피신을 하기 위해서 귀엽다. 네? 귀엽다고요? 근데 나갈 때는 둘 다 우산이 있었는데 하나만 피고 이렇게 꼭 부둥켜 하고 나갈까? 자기 걸 피우면 되잖아. 하여튼 좀 짜증이 나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수미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들어봤는데. 테니스 코치 하던 사람이에요. 그 윤종신 씨 아내 전미라 씨가 테니스 선수였잖아요. 네. 그분과 함께 뭐 테니스 코칭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최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카페 쉼이라는 좋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네. 실내가 굉장히 널찍하고 천장이 아주 높은 월세가 비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처에 가시면 꼭 한 잔씩 팔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멘트를 남겨드리면서 공지사항 듣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9월 달 저번 때 공지해가지고 그런 네. 공지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공지할 것도 없군요. 자,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건 몽땅 몰타 일부를 아마 들으신 상황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2부를 업로드하기 전에 지금 다시 다른 네네. 걸 녹음하러 와 있고 소중한 댓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읽으실래요? 네. 네. 아니 목소리 미남이 읽어야 네. 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네. 읽으세요. 잠시만요. 팟빵에 아직 안 들어가. 네. 네. 방송 준비를. 저 이거 오늘 좀 급하게 왔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 그거 끝나고 네. 나서 네. 주문하다 네. 사이사이. 네. 하게 누군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게 약해요. 작가님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SDHGOON 이분은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남기셨냐면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마치 책을 한 권 읽은 듯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몰입도 만점입니다. 책을 한 권 읽은 듯한. 책은 저 혼자 읽고 오고요. 우리 조 대표님은 잘 읽지 않으시고. 자, 그다음에 토비나라 TOBINARA 토비나라는 님께서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비 오는 오늘 고미숙 대표님의 매력적인 콧소리 나는 음성이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조미숙이죠. 네. 고미숙은 수유 너머라는 공간을 운영하시는 학자십니다. 네. 유명한 저술가 특히 이제 박지원의 열알기를 재해석한 네. 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늘 새로운 여행지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 작가님, 고 대표 아니에요. 조 대표님의 톰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시는 모습이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남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 SNS 인스타그램이죠. 여러분들은 많이 팔로우를 해주고 계신데요. 거기 제가 이제 몽땅 몰타 두 분 사진과 함께 예고를 올려드렸었는데 업로드했다고 올려드렸는데 댓글 다신 거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니핑크님 우와 아침에 듣고 왔는데 두 작가님 멋있어요. 또 하나는 여하연 씨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네네. 저자이기도 한 여하연 씨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몽땅 몰타라는 그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인 SNS 지금 댓글 저도 댓글 같이 읽어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26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요. 오늘 뭐 기가 막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에도 한번 제가 모셨던 분인데요. 책 제목은 오늘은 수제 맥주. 오늘은 수제 맥주. 영어로 하면 Today is craft beer. 맞나요? Today is craft beer. 저자는 오윤희 작가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그 예정된 녹음 시간보다 5분 지각을 하는 바람에 네. 홀로 스튜디오 적막한 공간을 그 마음이 지금 급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급하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막 보통- 너무 허둥지둥 지금 방송을 시작하는 바람. 저희가 무슨 준비를 하는 방송인가요? 마음의 준비. 준비. 마음의 준비. 없이 오는 그런 방송이죠. 오 작가님, 네, 일단 우리가 오 작가님의 어떤 저자 신상 털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랜만에 책부터 잠깐 책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판사가요, 디스커버리 미디어? 네. 네, 디스커버리 미디어. 여기랑은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죠? 이제 제가 네. 이 초고 원고는 네. 여행 잡지 트레비에 괜찮다. 연재식으로 초보 원고. 네. 괜찮다. 초보 원고. 초고죠, 초고. 네, 네네. 초고 원고는 네. 트레비라는 여행 잡지에 이제 네. 계속 연재하고 있었는데 책 네. 원고로 계속 다듬고 있었어요. 그 네네. 와중에 사실 제가 예스24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네. 그쪽 담당자한테 네. 제 이제 글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니까 네. 좀 출판사를 추천해 줄 수 없느냐. 근데 단 하나를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가 여기였어요. 그 오 작가님이 예스24 쪽에 출판사를 추천해 달라고 네. 먼저 제안하셨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친하신 이제 담당자 분에게 메일을 보내서 네. 여기가 좀 제하고 문체도 많고 스타일도 비슷하다. 근데 네네. 추천을 받았다고 그게 바로 수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한 15군데 출판사를 이제 뽑아서 네. 리스트 보냈는데 네. 여기만 오케이가 왔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오 작가님이 개인적인 이제 성격이 적극적이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저희 노중훈의 여행에만 출연 계기도 오 작가님이 제 인스타그램 DM이 뭔지는 아시죠, 조 대표님? 아, 네. 뭐의 줄임말이죠? 뭐 줄임말 메시지인데 다이렉트. 다이렉트. 다이렉트 메시지고요. 네. 어쨌든 오 작가님이 DM을 통해서 네. 그 전에 방송을 했던 싱가포르 편의 최설희 작가와 아는 사이인데 나도 좀 출연할 수 없겠느냐라고 먼저 저한테 제안을 네. 해서 사실 출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네. 트레비스트라고 해서 트레비에서 이제 기고를 하거나 네, 트레비는 이제 월간 여행 네, 잡지를 말하죠. 그래서 리뷰를 네. 하시는 분들의 멤버가 9분에서 10분 정도 정기적인 모임 멤버가 있는데 네. 서리님이 이제 거기서 라디오에 네. 출연한다는 얘기 듣고 네. 저도 나가면 좋을 거다. 근데 어떻게 최설희 씨가 먼저 이렇게 나가면 좋을 거라고 네, 얘기해줬어요. 정보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네, 저희 저희가 방송 듣던 분은 아니었구나. 아니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지만 듣지 않는 방송. 네, 이제 그 네. 시기 비슷할 때 출간을 해가지고 네. 좀 많이 서로 협업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쨌든 뭐 저희 너무 좋았죠. 고마웠고. 네. 자, 다시 책 꼴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수제 맥주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꼭 가야 할 브루어리와 탭룸 비어펍 올 가이드. 자, 네. 영어가 몇 개입니까? 브루어리, 탭룸, 비어펍 올 가이드까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는 디스커버리 미디어고요. 자, 판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초판 1쇄 발행일이요. 2018년 5월 1일. 그렇죠. 메이데이. 노동절에 책에 나왔습니다. 몇 권 찍으셨죠? 1세 2,000부 2,000부. 냈습니다. 판매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현황 알고 있습니다. 이세 찍으셨어요? 아직은 아닌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언젠가 낼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 2쇄의 고지가 네. 좀 보인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여름에 네. 맥주의 계절이 한번 왔으니까 그렇지. 이거 지나고 한번 동향을 살펴보자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표지가 네. 어떤 특정 브랜드 브루어리의 맥주가 나와서 대동강. 네, 네. 대략적인 편집장님 말씀 2세 때는 표지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이 이루어지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자 기획 및 발행 유명종 편집 이지혜
디자인 이다해, 조판 신우 인쇄, 용지 SH 페이퍼, 인쇄 신우 인쇄. 이거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이 표지 디자인도 여기 계신 뭐 디자이너 또는 작가님 뭐 의견 반영, 편집장의 또 의견 반영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말하기에는 저희가 뭐 제가 대단한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의 작업이니까. 근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취향과 뭐 그걸 반영이니까 저도 좀 표지가 아쉽긴 했어요. 네, 그러네요. 표지가 지금 네 분의 손에 각자 한 병의 맥주가 병맥주가 들려 있고 이렇게 입구 부분을 병 주둥아리 부분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사진 찍으신 거잖아요. 네. 좀 아쉬웠어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출판이 될 때까지 저는 표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표지를 제가 선정한 부분은 아니고 네. 편집장님이 아마 그 출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말씀을 해주신 게 앞뒤 브루어리의 그 브랜드와 해시태그가 SNS에 가장 많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수제 맥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일단 눈에 띄고 지금까지 좀 저명도가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야지만 좀 다른 곳들도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일리는 있으나 수제 맥주와 표지는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경청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무시하셔도 돼요. 저희 그냥 뭐 단순한 의견일 뿐이에요. 네. 네. 아마 그리고 출판사 시리즈물이 다 표지가 형태가 비슷해가지고 그 시리즈물하고 네. 같이 디자인 포맷 맞춘이라고 표지를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아 같아요. 이게 무슨 시리즈예요? 네, 그 디스커버리 미디어가 소확행 시리즈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출간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 네네. 제가 1탄이었고 2탄은 또 인생술집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분께서 아기자기한 본인이 가는 단골집을 또 소개해 준 시리즈가 출간이 됐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뭐 먹는 거 걷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맥주로 풀었던 네, 책입니다. 그렇구나. 책은 총 한 3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 꽤 두껍습니다. 네, 많이 줄인 거예요. 아, 줄인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책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목차죠. 지은이의 말. 그다음에 추천의 글. 사실 추천사가 보통 많아야 3명, 아니면 2명, 아니면 1명에 그치기도 하는데 없기도 하고요. 근데 여긴 추천글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받으셨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가장 네. 핵심 멤버들한테 좀 추천사를 다 받고 싶어서 여기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핵심 멤버가 아니었군요. 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제가 첫 책이니까 네. 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나 봐요. 그렇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책은 각 지역에 있는 수제 맥주 양조장을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네. 제가 세어보니까 총 48곳을 올라가 있는데 네. 그 양조장 소개에 앞서서 인트로가 2파트가 있습니다. 인트로 네. 첫 번째는 맥주 맛을 더해주는 교양상식 알쓸 신맥 9가지. 제가 전화기를 진동 매너 모드로 해놓게 됐는데 무음으로 안 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에 대해서 알고 먹으면 더 좋을 법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트로는 맥주 궁합, 당신에게 맞는 맥주를 찾아보세요. 또 이런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셨죠, 그거를? 네, 사실 네. 이거 거의 출간 3주 전까지 예상하지 않았던 섹션이에요. 저는 그래요? 오로지 딱 그 서울편으로 해서 브루어리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 책을 보기 전에 맥주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맥주 소개를 좀 하자고 했는데 일반 지금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맥주 정보를 깊이 다룰 수는 없었어요. 제 책에서는. 네네. 이미 지금 할당량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여행 작가다 보니까 그럼 사계절로 좀 맥주 스타일을 짤막하게 좀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의외로. 네. 물론 우리가 맥주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짚어주는 이 부분이 네, 근데 이게 막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제가 비유를 한 거잖아요. 네네. 물론 사시사철 맥주는 워낙 맛있긴 하지만 네. 좀 사계절의 특징과 잡아서 또 마시거나 메뉴를 네.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독자들한테는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서 네. 이 섹션이 추가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책에는 저자가 2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글과 사진 오윤희, 그림
원관연. 이분 좀 소개. 이분은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담당하신 건가요? 네, 이분은 저와 맥주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인데 네. 꼬임이 넘어갔죠. 누가 누구를 꼬신 제가 거예요? 이 친구를 꼬셨죠. 아 그래요? 네. 책을 내자고? 네. 그러니까 물론 혼자 할 작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이게 네.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전국으로 다니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약간 에일이랑 호피 많이 들어간 그런 청량하고도 호피한 맥주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도 밀맥주를 좋아해서 다양하게 테이스팅을 해서 또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작업은 시작은 제가 했지만 거의 한 2-3달 후에 바로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리고 네. 제가 못 마신 맥주 테이스팅 해주면서 그렇게 1년을 거의 매 주말마다 만났죠. 연차 내면서. 그러니까 물론 취재를 하고 글을 쓰는 건 우리 오 작가님 몫이었지만 네. 이분은 일러스트를 담당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그 뭐 한 명의 저자가 맛에 뭐 전지전능할 수가 없으니까 네. 누군가와 같은 걸 먹어보고 맛도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네. 토론도 해보고 네. 그런 점에서는 되게 또 좋았겠구나. 예. 그리고 제가 첫 책에 일러스트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취향입니까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도 있고 이제 우리 원관연 작가의 일러스트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작가 신상 털기 낱낱이 털어드립니다. 코너 속 코너인데요. 방금 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오 작가님이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뭐 연차를 내가지고 월차를 내가지고 취재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전업 여행 작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시죠? 네. 네. 올해 1월까지 회사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요? 네. 2018년 1월까지? 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네. 좀 다양한 일을 했는데 네. 사회복지 전공하고 기업 사회공헌 팀에서 기업 사회공헌 장학재단이나 사회봉사 이런 홍보를 담당하다가 한참 3년차 됐을 때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여행에서의 붐이 한창 일어날 때인데 그때는 작가들 그런 초청 강연 많이 다니면서 이 일에 좀 흥미를 느끼다가 그건 이제 보러 다녔다는 거죠? 네, 계속 보러 다니면서 좀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좀 써볼까 하다가 글을 쓰고 싶은데 또 월급은 포기할 수 없는 이 당연하죠. 또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그럼 당연하지. 또 제가 비서팀으로 이직을 했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일은 좀 뭐랄까 물리적인 양은 줄어들었는데 네.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네, 뭐 보스를 보자 하면서 네. 글은 계속 썼어요. 업무 시간에? 네, 아니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보스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 저 오윤희 비서께서 업무 시간에.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 조찬회의 때 이럴 때는 저 임원회의 들어가 나면 살짝 시간이 남으니까 네. 그런 시간에 좀 네. 커피 마시면서 책도 읽고 업무 시간이잖아요. 여행 에세이 맞아요. 했습니다. 일실직고 할게요. 혹시 SK는 아닙니다. 네. 네네. 어쨌든 지금 우리 오 작가님 말씀하신 뭐 사회복지, 공헌, 네. 이타 이런 거랑 저하고 조 대표님 아직 거리가 멀거든요. 아니 저만 거리가 먼데 어쨌든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럼 결국 이제 비서팀에서 비서로 일을 하시다가 사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원고를 마무리 지을 때쯤 퇴사를 했어요. 뭐야 회사를 다니면서 이 엄청난 분량의 책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정말 저도 다시 하라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미쳤다. 이걸 어떻게 하지? 35전에 꼭 책 하나 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곧 35이 돼서 빨리 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엄청 그 365일을 정말 그땐 초단위 분단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야 잠깐만 35은 왜 그 기준은 왜 35입니까? 35에 결혼하려면 그 전에 내야 했거든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결혼하면 책을 왜 신랑이 예비 신랑이 책을 못 내게 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저 싱글이트 하나 내고 싶었어요. 이거 그냥 너무 개인적인 소원이었어요. 그냥 네. 그럼 아주 오래 전부터 내가 결혼할 나이는 35살로 지정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쯤 결혼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까지는 좀 놀고 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때쯤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무지막지한 그런 희망사항만 있었는데 네. 그게 잘 풀렸죠. 그래서 결혼 전에 나왔고. 그러면 자 다시 얘기를 봅시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 이제 양조장 전국에 있는 양조장을 네. 취재를 하러 다닌 거잖아요. 네.
얼마나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 기간은 총 취재 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트랩이 연재가 들어갔고요. 네. 그 이후에 퇴사와 동시에 한 2, 3개월을 음. 추가 취재를 다녔어요. 야, 그러면 회사 그만두기 전에는 정말 연차, 월차, 뭐 공휴일 이런 걸 이용해서 다녔었던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난 대선 때는 네. 발목 부러져가지고 그래 여기 그 내용도 네. 있더라고. 울면서 한 달 쉬다가 바로 아직 다 쾌차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네. 발목 부여잡고 열심히 맥주 마시러 다녔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맥주의 매력이 되게 강했나 봐요. 네, 저는 뭐 이런 인사말에도 나와 있지만 많이 마시기보다는 그냥 매일 한 잔 홀짝대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네, 원래. 그래요? 네. 부모님 걱정이 크진 않으셨고요. 네? 잘 아시잖아요. 저 아버지랑 지금 술 여행 다니시는 거. 그렇죠, 그렇지. 그거는 그러면 이 부모님께 받으셨습니까? 술 좋아하는 거? 네,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이쪽 외가 쪽은 전혀 술을 잘 못하시고. 술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한쪽은 아버님은 좋아하실 수 있지만 네. 뭐 약간 조금 불편해하진 않으셨어요? 어떤 점에서? 어머님이 처음에 정말 반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 막 문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어머.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 전통주 여행이라서 지금 아버지랑 하고 있는데 네. 한두 달 차이는 굉장히 냉담을 하셨어요. 네. 뭐 결혼 앞두고 이게 뭐 한 짓이냐, 네.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데 네. 아버지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즐기시면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취재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 2번 정도 또 메인에 노출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8월에 그러면서 좀 지인분들이 막 자랑하니까 엄마도 덩달아 어. 좋아하셔서 지금 어머님도 오케이. 네, 그래서 내일 문경 가는데 네. 언제 가느냐, 어디 가느냐, 아빠랑 갔다 언제 오느냐. 어머니도 지금 모시고 좀 가시지. 근데 9월에는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다음 책 준비로. 네, 근데 이제 막 그게 막 흥청망청 마시기보다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부족했잖아요. 이제 여행 가는 길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양조장을 다니면 우리가 모르던 또 전통술에 대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 뭐 술로 푸는 얘기긴 하지만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책 오늘은 수제 맥주에 들어가 있는 양조장 기사는 글과 사진은 월간 여행 잡지인 트레비에 1년 정도 연재를 네. 한 거고요. 그거를 모으기도 했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태기도 하셨고 또 뭐 사진 또 일러스트 작업까지 네. 추가해서 이 책이 나온 거고 네. 이 책이 나온 후에 아버지와 함께 아빠와 함께 떠나는 전통주 여행인가요? 정확히 제목이? 그냥 볼빨간 부녀 우리술 여행. 볼빨간 부녀의 우리술 여행. 네. 이건 지금 어디 연재하고 계신 거죠? 똑같이 트레비에 하고 트레비에?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달째 들어갔어요? 지금 4달째까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럼 한 달에 한 번 전통주 양조장을 아버지와 함께 네. 다니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천글에 지금 트레이비의 김기남 국장 저도 잘 아는 선배인데 옛날 회사 1년 선배인데 그걸 쓰셨지만 이게 다달이 뭔가를 저렇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 쓰는 것도 당연히 너무 힘들지만 꼬박꼬박 따박따박 어디 섭외를 하고 여행 그 현지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취재를 정식으로 잡을 수 있는 뭐 네. 풀타임의 기자 출신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맨바닥에 헤딩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런 경험담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독자편으로 좀 많은 매거진이나 이런 참여 채널에 많이 노출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진 장점이라든지 역량을. 독자 엽서를 보내라.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은 독자 엽서 이런 게 없나? 없으니까는 이제 뭐 SNS나 이메일 이런 거겠지. DM. 어쨌든 본인이 가진 장점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본인 PR을 하는 게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요새는 또 SNS가 잘 돼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저도 한 3년 차 됐을 때 이제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3년 차라는 게 뭐야? 트레비에 이제 독자로 리뷰 쓰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3년 차 됐을 때
기획안을 먼저 보냈어요. 기획? 맥주 너무 좋아하는데 연주하면 안 되겠냐고. 네. 그러니까 뭐든 적극적이어야 되는 네,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면 언젠가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 공무원, 좀 교집합이 없어. 비서. 네. 물론 그때도 열정이 충만하셨죠. 그럼요. 적극적으로 일하셨고. 그럼요. 그렇죠. 왜냐면 또 혹시 보스가 듣고 계실까봐. 근데 들으셔도 되는 게 네네. 제가 한참 홈브링 뭐 이런 거 배울 때 막 갖다 달라 하시고 뭘 배울 때? 맥주 그 소규모 맥주를 본인이 만들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제가 만들어서 네.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 근데 그때는 그게 취미로만 알고 계셨지,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건 모르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회사가 판교에 있었는데, 당시에 지금 판교에 더부스라는 브루어리가 거기 있었는데, 네. 퇴근하고 하도 자주 가니까 얘가 네. 진짜 맥주 좋아하나 보다 이랬는데, 이거 책 들고 가니까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드리고 갖다 드렸어요. 아, 보스도 이 결과물을 받으셨군요. 아니면 퇴사할 때 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제 책은 선물 안 해드렸어요? 해드렸죠. 해드렸죠. 네, 이제 그때 이제 이실 짓고 했죠. 저 사실 좀 작가 되고 싶어서 준비했고, 이제 출간하려면 시간 빠듯하다. 네, 이제 퇴사해야겠다. 근데 보스의 성함이 여기서 안 돼요. 걸리는가요?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시계바늘을 더 뒤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맥주를 언제부터 야, 맥주 진짜 나랑 잘 맞는구나. 너무 맛있구나. 언제 그걸 느끼신 거예요? 지금 오 작가님 34살이에요? 네. 네. 오케이. 뭐 맥주는 20살 때부터 계속 마셨어요. 뭐 다 네네. 그렇지만 생맥주 뭐 이렇게 네. 피처로도 많이 마시는 문화였고. 조 대표님은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맥주 맛도 모르고 그냥 마셨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끼리 그냥 MT 가서 마시고 네. 그냥 시험 후에 마시고 퇴근 후에 마시고 했는데 네. 사실 남자친구가 들으면 되게 놀라긴 할 텐데 네.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왜 그걸 몰라? 어떤 그때 아니 과거가 없어야 돼?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소개팅한 남자분이 네. 그러니까 펍을 데려갔는데 IPA를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전에는 솔직히 뭐라고 얘기만 들었지 그거의 미각을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외국에 있는 밸러스트 포인트에 네. 다른 IPA를 소개해줬는데 수도원 그 맥주죠. 남자는 안 보이고 그 맥주에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좀 맥주가. 한 번은 먹어봤는데 이런 맥주가 있어. 네, 저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그 남자분이랑은 안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마트를 달려가서 딱 봤더니 맥주 코너에 정말 모르는 외국 맥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완전 꽂혀서 이제 장바구니 엄청 담아서 계속 마시기 시작했어요. 성함이? 누가? 소개팅 농담이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소개팅한 그 당일날 수제 맥주집을 간 거예요? 네, 펍을 가서 본인이 맥주를 이제 잘 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본인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저는 그 맛에 충격을 받은 거죠.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분하고는 뭐 애프터라든지 하여튼 잘 안 됐지만 그때 받은 신선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맥주를 조금 이렇게 찾아서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찾아 먹은 지 한 달여가 됐을 때 이제 너무 또 맥주에서 공부도 해야겠고 공부를 하기 또 시작했어요. 맥주 학교를 그게 몇 살 등록을 해서. 무렵이에요? 그게 2016년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참 이제 수제 맥주 진짜 얼마 안 됐네. 트렌드가 네. 생길 때쯤이요. 네. 유럽 여행을 대학생 때 할 때도 맥주를 마셨지만 알고 마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덕후 기질이 좀 강해서 아, 그래요? 예전엔 만화에 완전 빠져 있다가 아하. 이제 맥주로 전향이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러고 나서 맥주 학교 등록하고 맥주 공부를 하고 이거 여행으로 꼭지가 잡힌다. 응? 바로 이제 맥주 여행으로 꼭지가 잡히겠다. 네. 그래서 트레비에 기획안을 보냈죠. 제가 어차피 맥주를 마실 건데 계속 전국에는 수제 맥주를 좀 마셔봐야겠다. 저희가 올 봄에 제주도 맥주 여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던 친구들이 또 맥주 책을 내자고 막 그랬었는데 벌써 준비를 2년 전부터 하고 계셨네. 한 발빠르게 준비했던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 맥주 미쳐 사신 건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사실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역사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축하드릴 일은 아직은 몸에 통풍이 오진 않았거든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디예요? 맥주 학교? 그건 뭐예요? 그 한겨레 교육문화센터라는 곳에서 네. 운 좋게 제가 이제 제주에 있는 브루어리를 다니면서 여행을 처음에 트랩이 연재를 했어요. 제주에 있는 브루어리 양조장을 다니면서 연재를 했는데 맥주를 배우기 전이었어요. 근데 너무 질문의 깊이가 얕고 제가 맥주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주에 있는 양조장만 먼저 이렇게 다녀왔어요. 한 번 다녀왔다고? 네. 어. 이제 맥주 좋아하기 시작해서 다녀와서 그거를 연재를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트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는. 어. 그리고 이거를 내가 정말 덕후가 되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마침 그때 운 좋게 맥주 학교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수강을 했어요. 6개월이나? 이게 1기, 2기로 나눠서 네. 주말 뭐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두 레벨을 들었는데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맥주를 시음하면서 맥주에 대한 교양을 배우고 네. 그때 일러스트한 친구도 만나고 한 3, 4개월을 그때 연애 또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연애하고 취재하고 작업 준비해서 회사 다니고 엄청 발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개팅을 통해서 소개팅 남이 추천해준 수도원 맥주 맛을 통해서 신선한 맥주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 그래서 맥주를 더 이제 찾아서 먹어봐야겠다. 양조장 투어를 해봐야겠다. 네. 그 다음에 여행 잡지 트레비에 뭐 이렇게 독자 리뷰도 쓰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주 양조장을 갔던 것들. 또 트레비에 그 전에 이제 맥주로 내가 한번 기사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 것. 그다음 이 책의 원고를 거의 대부분 완성하게 되고 취재를 다니고 이게 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좀 신기한데. 저는 물론 직장 생활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보통 주말에라도 쉬어야지 어쨌든 주중에 다시 일할 그 원동력을 얻게 되잖아요. 저는 이 책을 내겠다라는 좀 일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책을 내년 봄에 내려면 네. 지금 이 시간 동안 좀 타이트하게 돌아다녀야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당신 정말 남자친구 뭐라 할 정도냐면 맥주가 좋아 내가 좋아할 때 제가 막 손을 떨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맥주 후유증 때문에 술 아니야 마시는 너무 좋았고 맥주도 좋고 뭐 남자친구 좋고 하는데 그때 한번 퉁명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아 맥주가 좋아 그래서 막 정말 손을 떨면서 대답을 못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질문 아니냐니까 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답을 내놨죠. 뭐라고요? 맥주를 사주는 오빠가 좋아요. 근데 이거 뭐 제 초치는 얘기는 아닌데요. 다 처음이라서 그런 건 물어보는 거야. 그냥 뭐 그런 것도 없어. 내가 뭘 한다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한겨레 맥주 학교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막 자격증 과정은 아니고 정말 맥주를 좋아서 자기계발 차원에서 배웠던 클래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스타일별로 크래프트 비어에 관련된 맥주들을 시음을 하고 네. 좀 맥주의 역사나 맥주 스타일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네. 전 애초에 들어갈 때 강의 수강을 할 때 이 책을 위해서 수강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정말? 네. 근데 6개월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두 학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6주 이런 식의 6주?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한 달 반? 네, 그래서 그때 맥주 학교 들으신 분들 중에 양조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펍도 차리신 분도 계시고 제 추천서도 나왔지만은 또 맥주책을 내신 기자분도 계시고 네. 좀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해줬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6주인데 어떻게 6주면은 석 달이잖아. 어떻게 6개월이 돼요? 시험 이제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중간에 시험이 텀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맥주를 같이 마셨죠. 디프리로. 실례지만 얼마입니까? 수강료가? 막 저렴하다고는 말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6주에 한 55만 원? 그러니까 한 12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주짜리를 듣는데 55만 원 정도? 네.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었다 생각을 그럼요, 해서 그럼요. 예. 제가 왜 계속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놀라고 있냐면 그러니까 오 작가님의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네, 지난 오기 오기사. 사니까. 네. 네. 왜 그만들었죠? 네? 왜 그만들었죠? 아니 1강 들었어요. 프랑스 와인 여행. 오영훈 씨가 유명해서 그런 건가요? 좀 좋아해요. 이거 왜냐면 이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책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 출간 과정과 네. 작가 뭐 이렇게 뭐 지망이라고 하긴 뭐하지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또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데 그러니까 오 작가님의 케이스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전혀 글쓰기 공부를 한 사람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 뭐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정식으로 뭐 이렇게 정식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다. 글 공부를 전념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기자 출신도 아니고 그죠? 작가 원래 지망생도 아니었는데 비교적 지금 2018년인데 2년 남짓한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 취재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책도 내고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내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물론 오래 한다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집중력을 갖고 진짜 의욕 있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그거를 우선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선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리를 해서 그거를 그리고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고 네, 만들어 그렇지. 놓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 채워 놓으셨으니까 그게 결과물이 빨리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책도 그렇지만 저번 앞전에 몰타 그 친구들도 네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미리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걸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아 그러네. 오기사도 그 파리발 서울행 특급 열차도 다 준비라고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갔다 오자마자 바로 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 베이스를 하고 그걸 그러네. 나중에 모으면 이제 한 책 그러네. 한 책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네. 어쩌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여행 작가를 해야지 하면 늘어져가지고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1년 반을 산 게 되게 도움이 됐고 그러네. 저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작가 지망생 분들이라면 회사 다니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불가능한 포인트들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업무 시간에 저 워라밸이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많은 분들 저희가 회사를 바로 때려쳐라거나 아니면은 때려치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른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것도 새로운 자기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그런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지. 네. 다른 걸 꿈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걸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그리고 요즘 그렇겠고요. 굉장히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글쓰기를 그렇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나이가 이제 작가 생활을 여행 작가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꼰대 기질이 벌써 생긴 거지.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정식으로 글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개성에 맞게 그리고 글이란 것도 뭐 정형화된 그런 걸 꼭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비문과 뭐 오문인 게 남발하는 그런 걸 저는 원하진 않지만 그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너무 예전에 그런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편집자나 출판사가 이걸 걸렀다라고 하면 요즘 독립출판이 있어서 네. 그냥 다 오픈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이. 그러니까 맞아, 그럼 독자들이 그거를 다 거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구나. 독자들이 거른다. 예, 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독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판사에서 마케터들이 좀 노력을 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요즘엔 독립출판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원래 독립출판에 또 베스트셀러 되는 것들이 다시 출판사에서 다시 역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왜 책을 못 냈는지 알겠다. 저는 너무 전통적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쥐고 흔들겠다. 내가 이 책 한 권을 다 장악해서 누구의 좋은 뭘 알아 이씨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책을 못 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님이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뭔가 정리가 되고 내가 만족해야지 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젊은 친구들이나 준비한 친구는 좀 모자라더라도 그걸 독자들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근데 좀 넓은 포용력으로 책을 내는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활동량이 넓어지고 여행 작가분들도 그리고 책 굉장히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독자분들이 선택할 수 폭도 넓어지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테마 여행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여행 작가로 첫 입문을 할 때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나는 솔직히 한 3, 4년 고민을 했어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맥주 고민 과정이 길었네. 네, 저는 이제 계속 잡지도 구독하고 독자 네. 참여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갈 색깔을 못 찾고 있다가 그때 이제 크래프트 비어를 만나서 정말 세상의 이치를 그때 한 번에 깨달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파야지만 저도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만났죠 당시에. 네. 그럼 이 책의 스페셜 땡스투에 그 소개팅 남자 이름이라도 줘. 아니면 일시라든가 장소라도 좀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인생의 반환점이잖아요. 그래 예비 신랑을 지금 만났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 사람의 공헌을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맥주에게 고맙네요. 그 스톤 맥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요 작가님에게는 술이 그러니까 물론 뭐 알코올 의존증이나 뭐 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여행 작가로 활동함에 있어서 술이 첫 번째 테마가 된 거네, 그렇죠? 네. 아주 행복한 테마. 네, 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직접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따라가는 그런 테마 여행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고 사실 브러리 투어 이러면은 유럽이나 뭐 와이너리 그렇지, 투어들 그렇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책으로 한 권이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가까운 브러리 가서 수제 맥주를 마셔봐라.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맥주에 탐닉을 해서 오늘은 수제 맥주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볼빨간 부녀의 전통주 여행 네. 하고 연재하고 있잖아요. 네. 술의 종류를 더 넓힐 생각도 있습니까? 뭐 이런 위스키 무슨 뭐 또 뭐 다른 술 칵테일 뭐. 저는 전통주까지만 일단은 술을 테마로 잡을 생각이고 다음 책은 아직 미정이긴 한데 네. 남자친구분과 포틀랜드를 갈 거예요. 포틀랜드 난리야. 영하연 씨 오늘 포틀랜드 출국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이번 달까지 저희 이렇게 지금 8월까지 저희가 책방에서 포틀랜드 책을 또 네, 소개를 봤어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나와서 포틀랜드도 저는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약간 그 남자 그 여자 포틀랜드식으로 해서 못 듣겠다. 그만 쳐라. 네.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좀 파고드는 맥주와 좀 음식 부분 로컬 문화를 파고 그분은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의 관점으로 해서 네. 그쪽은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 결혼하실 저 남자 예비 신랑 네. 은 회사원이 아닌가 보죠?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경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럼 회사 경영을 그만두고 포틀랜드 몇 달간 살러 간다는 아니요. 저희가 딱 직장인이 갈 수 있는 코스로 9일 코스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포틀랜드 가서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각적인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싶어서 저는 그게 이제 로컬 문화와 크래프트 비어가 될 것 같고 그분은 이제 스타트업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잡아주실 것 같아요. CEO냐 CEO? 네. 아니 근데 뭐야 9일 갔다도 책을 한 권 내겠다고? 낼 수 있다 생각해요. 또 꼰대야? 나또 꼰대야? 옛날에 누구지 그 책을 왔을 때 몇 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몇 달 갔다 책을 냈다 해서 아니 그거 갔다 와서 어떻게 책을 내냐고 막 뭐라 했었거든. 그렇고 이것도 너무 다친 사고인가 내가? 아이슬란드도 열흘 갔다 왔는데. 그렇지 김윤정 아이슬란드 그치? 네. 한 보름 갔다가 내가 무슨 책을 내냐고 막 네. 뭐라 했고 또 내가 아는 후배라서 네. 작지 후배여가지고 그렇군요. 그 전에 취재는 다 잡고 가야죠. 그러니까 모든 걸 세팅한 후에 정말 딱 그 현장에 도입이 돼서 쓰고 와서 이제 출간 작업.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고 싶어요. 신혼여행으로.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제 바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시대의 여행 작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네? 책도 사실 독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정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독자들한테는 좋은 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면 내년에 우리나라 전통주 네. 양조장 책에 나오고 4월경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이거 다 로드맵 잡아놨어요. 미치겠다. 출판사 섭외 다 출판사 이거 됐고요. 같은 디스커버리 미디어? 여기랑 할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그거. 이제 아직 변수가 있긴 한데 이제 트랩이 연재한 거에서 그렇게 많이 다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아빠를 좀 주인공으로 해서 표지를 만들어 볼까. 네. 그리고 포틀랜드 책은 예를 들면 그것도 내년 하반기로 잡고 계신 거예요? 네, 전 내년에 그 2권의 책이 나왔으면 해요. 그래서 내년이면 봐봐요. 그러니까 19년. 19년인데 사표내기 언제라 했죠? 올해 1월이라고 했죠? 네. 여행 작가로 일하는 게 정확히 언제라고부터 얘기할 수 있어? 2016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2010년 10월에 그래도 연재한 게 초에 나갔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라고. 그럼 그렇게 따져도 6, 7, 8, 9, 4년 차. 기간으로 따지면 더 짧은 만 3년도 안 되는 거에서 만 3년에 책 책 3권. 난 죽어야겠다. 난 내년이면 21년 차인데.
알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마치 우리 오 작가님이 소개팅 남에게 그 수도원 맥주를 먹고 띵 했던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저도 받고 있는데 자 역시 또 책 속에는 일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잠깐만 조금 뭐 읊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전국에 이제 맥주 양조장 가이드북이잖아요. 근데 물론 형식은 하나 양조장이 있으면 그냥 뭐 팩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거죠. 에세이입니다. 에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 뭐 예를 들면 그 맛에 대한 음미의 과정 또 맛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의견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항상 코멘트가 한 줄씩 들어가 있죠. 네. 오 작가님과 그 일러스트 담당하신 분이. 네, 네. 그 개인적인 시음병을 좀 써주는 게 좀 더 선택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아서 했고 네, 네. 이것도 제가 기획안 처음부터 이거는 꼭 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맥주를 마시고 바로 문장을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감성을 좀 남겨두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한 줄 코멘트가 아니라 두 줄 코멘트군요. 아, 네요? 네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총 48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10곳, 인천, 경기 11곳, 강원 4곳, 대전, 충청 7곳, 광주, 전라 3곳, 부산 4곳, 경상, 울산 4곳, 제주도 5곳. 이렇게 해서 총 48곳의 양조장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부록으로 그 뒤에 알아두면 쓸모 많은 맥주 용어 사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수제 맥주 지도, 또 수제 맥주 브루어리와 탭룸, 비어펍 리스트, 그러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맨 마지막에 있는 브루어리 할인 쿠폰과 굿즈 증정 쿠폰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유용한가요? 이 쿠폰들이? 이거는 네. 솔직히 저는 활용을 좀 하는 편이고 이미 지금 올려놨어요. 정말? 쓰기도 했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는 그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는데 몇몇 분이 쓰시긴 하셨나 봐요.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몇 명이죠? 많지는 않습니다. 550명, 60명? 많은 거죠. 많은 네. 거죠. 저희 팟캐스트 나가고 나면 변동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추천의 글, 추천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추천사가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사상 건네보죠. 거의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추천사가요. 4면입니다. 4면. 4페이지. 그중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행잡지 트레비에 김기난 국장, 편집국장의 추천사 중에 일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연재를 에디터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1년간 해내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책까지 만들었다. 그냥 지난 연재를 묶어낸 것도 아니다. 맥주가 2번 발효를 거치듯 사진을 바꾸고 그림을 넣고 살을 보태 풍미 좋은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다. 읽다 보면 절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찾게 만드는 매력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에디터 속을 안 썩이는 외부 작가는 없어요. 특히나 1년 연재를 하면서 얼굴을 붓기고 드자비질을 하고 뭐 침을 뱉지 않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마감을 따박따박 지키고 불편함을 서로 주고받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저를 담당해줬던 기자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는데 천소연? 팀장님이 하시다가 밑에 김혜지 기자분께서 이제 담당을 해주시는데 좀 자신할 수 있는 건 전 마감을 어긴 적은 없어요. 옛날에 회사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뭐 해야 할 일을 딱딱 정확한 정해진 날짜에 딱 해내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서팀에 있다 보니까 일정 관리가 좀 지금도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좀 이렇게 막 안 좋아해요. 막 늦는 거 안 좋아하고 막 일정 변경되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뭐 좀 유연해지긴 했지만 이 책을 낼 때 기획안 나온 일정대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발목이 사고가 나서 한호 신고 빼고는 다 맞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윤희 작가 같은 분이 많아질수록 뭐 저는 지금도 밀려난 퇴물 같은 신세지만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싸운 에디터가 없고 제가 울리지 않은 에디터가 없으며 마감을 지킨 적도 없고 그리고 내 걸 뭐 토시하는 고쳤다 하면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정말 꼰대 같은 작가입니다. 어떻게 목소리만 좀 목소리 미남님 앞으로 조금 좀 유연해지실 필요는 있으시겠네요. 유연 기억나세요? 제 예전 필명이 유연이었다고. 네. 필명만 유연이었지 실제로는 유연하지 않은 거고. 자 본격적인 저희 책 내용은 2부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마지막으로 잠깐만
그러니까는 양조장 소개 가이드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인트로 첫 번째가 맥주 맛을 더해주는 교양상식 알쓸 신맥 9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저 9가지로 얘기했지. 9가지로 이제 상식 우리가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장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여기 있네. 아까 우리 그 오 작가님이 첫 번째 망치를 얻어맞은 게 수도원 맥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섹션의 네 번째 글인데요. 중세 수도원 맥주 발전의 1등 공신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를 좀 쓰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수도원이 맥주 발전에 큰 공헌을 해도 이바지했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전 맥주가 세상을 참 이롭게 한 것 같아요. 저 맥주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 수도원 맥주에 네. 대한 그런 지식 하나 없다가 네. 그 소개팅남 만난 이후로 굉장히 그 큰 세상의 막이 열렸는데 그 뭐 인문학적인 책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수도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이자 교양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수도원 분들이 금식을 하는 와중에도 금주를 하는 와중에도 맥주는 마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양 보충용으로 먹었대요. 네, 맛있대요. 이 이야기를 배우고 읽으면서 인트로를 너무 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그렇지. 섹션 추가 섹션이 됐을 때 네. 이제 트라피스트라는 맥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네. 그게 그 중에 몇 가지는 지금 입고가 돼서 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마실 수 있는 병입이 돼서 나와요. 네.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중세 시대부터 우리 맥주를 마실 수 있었던 그런 뭐 그런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 많이 네네. 보여주시고 싶었고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이 그림을 이 친구가 이틀 만에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맥주에 이거 싣고 싶으니까 던지면서 빨리 그려 이랬거든요. 원관현 씨가 네. 이 수도사가 맥주 만드는 과정을 그리는 이 일러스트가 이틀이나 걸렸어요. 이거하고 이거 옆에 그림하고 제가 네. 이틀을 던져놓고 네. 이제 거의 출간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글만 나가기는 너무 좀 네. 시선이 안 간다. 네. 너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맥주 배웠을 때 너가 생각했던 그림이나 상상했던 게 있으면 네. 그려보라 했더니 이 두 개를 그려서 보내줬어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를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하고 네. 현재 11군데에서 생산된다고 적으셨어요. 벨기에 6곳. 네, 이게 이제 네덜란드 제가 2곳. 출간 준비할 시점이었고 지금 네.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네. 트라피스트 맥주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엔켈, 듀벨, 트리펠, 쿼드루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돼 있고요. 저도 먹어봤어요. 뭐 듀벨도 먹어보고 엔켈도 먹어봤는데 혹시 그 큰 병이 아주 예를 들면 예전에 소주 대병 같은 엄청나게 커요 이게. 그 시장님 안 드셔? 저는 맥주는 잘 몰라요. 네, 네. 같이 그러니까 마셔도 이게 무슨 맛인지 아직 몰라서 저도 오늘 듣고 공부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사실 와인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시간 다 돼가지고 본격적인 양조장 이야기와 추천 브러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26번째 시간 오늘은 수제 맥주 오윤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